키워드로 오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보시면서 기대하셨던 분들께 현재 지수가 약간 좀 초라합니다. 말씀드리는 사이에 양시장의 파란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수는 2차 전지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간밤에 테슬라 올라서 2차 전지 기대하셨겠지만 테슬라는 2차 전지 로 오른 게 아니라 자율차로 올랐습니다. 오늘 자율차 관련주들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초반에 알테라 유상 증액 때문에 하락세가 있습니다. 알테라, 솔트웍스, 코난 테크놀로지 등 해서 좀 하락이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칩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초반보다는 좀 차익 실현 매물 늘어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주들의 흐름은 좀 일단 좀 양호합니다만은 중소형주 인공지능 칩 위주로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진핑의 방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커지면서 일단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게임주, 엔터주, 컨텐츠 이런 쪽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도 일부 쪽 강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속 강조해드린 대로 제약바이오 섹터 가장 좋습니다. ETF 출시되면서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지난주 지나면서 학회, 다음 달에 학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메인 바이오 기업들의 파이프라인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항체 관련주들 하고요. 의료기기 관련주들 일부 좀 강하고 비만 당뇨 쪽들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쪽은 또 살짝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항체 쪽들이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자율주행차, 반도체 일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항체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고 중국 관련주들 중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엔터주와 게임주들, 콘텐츠 이런 쪽으로 좀 반등 나오고 음식료 일부 반등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키워드들을 이제 줄을 세워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율주행 강세. 테슬라는 2차 전지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자율주행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앞서서 많이 본 듯한 그런 데자뷰를 불러일으키는 오늘의 시세입니다. 슈퍼컴, 도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앞에 8월 30일에 보여줬던 그런 시세 에너지만큼은 아니어가지고요. 자율주행주들 오늘 윗꼬리가 형성되는 거 아닌가, 전강 후 약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로봇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쪽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 슈퍼컴퓨터 이후에 일단 그 기대감으로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국내 관련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사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빠른 시일 안에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레벨 3 국내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윤 대통령도 그쪽 계속 밀어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다 보니까 좀 강세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단기에 급등하면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어제 로봇주들도 그런 흐름이죠. 로봇주들도 두산 같은 경우가 어제서 상치고 이랬었었는데 매물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에서 밀린 다음에 지금도 좀 공방전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급등하면 이격 부담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인공지능 로봇 이런 쪽들 중에서 자율주행차 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랐는데 일단은 지금 가온 칩스가 좀 제일 강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랑도 관련이 있고 시스템 쪽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후발로 좀 가온 칩스가 올라오는 부분 보시고요. 사실은 반도체 쪽도 같이 연결해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좀 그래도 프로텍이라든지 STI 같이 약간 HBM 쪽 이런 쪽들도 고사양 가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가려면은 이쪽도 또 연결해서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텔레칩스가 아침에 32,000원 갔다가 지금 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모트렉스를 비롯해서 순수한 그런 칩류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주들은 조금 아침에 고점에 대한 부담 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좀 못 오른 쪽들 약간 그런 쪽이랑 연결될 수 있는 가온칩스나 코아시아나 에디테크 같은 쪽들 삼성전자 향들 조금 봐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강세고 로봇은 조금 차익 실현 매물 숨고르게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순수 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고사양 쪽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상황상 맞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율주행 그리고 이슈를 해석하는 방법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관련주의 강세. 어제 오후에 나왔던 이런 정부 관계자의 말 덕분에 이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온다 만다 늘 설왕설래하면서 이슈가 많은데 그때마다 시장은 또 민감하게 반응이 나옵니다. 중국 관련주의 재차 또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일단은 오기만 한다면 관계 개선되겠죠. 뭐 요새는 뭐 한중일 아니라 한일중 이렇게 말을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일단은 조금 관계 개선. 지금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요런 쪽들하고 한국, 일본, 미국 요런 쪽들 이렇게 그룹핑이 다 좀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둘은 없으면 안 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뭐 양쪽 체제 쪽에서 계속 좀 뭐랄까요 사이에 끼어서 우리나라 좀 힘든 상황인데요. 중국이랑 다시 좀 관계 개선된다라면은 관련주들 좀 좋아질 수 있겠죠. 그 기대감이 바로 지금 오늘 엔터주들, 콘텐츠주들, 게임주들 올라가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온다. 요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올랐다라면 지금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 가능하다 그러면 그동안 막혔던 뭐 엔터 뭐 연예인들 공연이라든지 뭐 각종 콘텐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콘텐츠류들, 게임주들, 엔터주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드 때부터 안 좋았었던 섹터들 쪽으로도 지금 순환매 흐름이 좀 돌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엔터주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M이 가장 차트는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다음에 YG 엔터도 최근에 조금 밀리다가 다시 좀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JYP 엔터가 제일 많이 빠져 있는데 뭐 요 종목도 지금 계속 10만 원대 중반 정도 좀 지켜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제가 봤는데 넷마블이 어제부터 계속 급등하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움직임 보시면서 정말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넷마블이 어제 오늘 급등했다라는 걸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럴 일이 있나 뭐 싶을 정도로다가 상당히 강하게 급등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 TV도 지금 계속 최근에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조정받았던 스튜디오 드래곤도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엔터 쪽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속에서 실적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사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한번 좀 두루두루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소비 쪽에 국한했다면 조금 더 확산해서 중국 관련된 종목을 보자 팁을 주시네요. 넷마블 외에도 지금 위메이드 쪽이나 액토즈 소프트 이쪽도 급등을 하면서 게임주들도 상당히 시원스럽게 오릅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강세.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또 유연양행은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이런 분위기 꾸준히 좀 누려봐도 될까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폐암학회 있었고 다음 달 20일에 또 에스모 있습니다. 유럽 종양학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그 해당 업체들의 메인 파이프라인들이 계속 임상 발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잔가지들이 아니라 중요한 메인 파이프라인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고 또 말씀드린 대로 금리 뭐 사실 이번 달에 안 올리겠죠. 뭐 11월 달도 뭐 한 50% 정도 확률이라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가 지금 상당히 고금권에 있긴 하지만 그 금리에 대한 이제 내성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지금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나 바이오나 뭐 이런 게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금리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던 성장주 섹터들이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주 섹터주들은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금리에 좀 불편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들이 잘 가는 이유는 경기에 그렇게 경기를 타지 않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에도 방어적이면서 이제 금리 효과는 다 받고 이제 더 이상 더 안 나쁘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서는 비만 당뇨 기본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체 치료 쪽들 이쪽들이 파이프라인들이 올해 내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적으로 좋게 보는 섹터와 종목이 그쪽에 있고 오스코텍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이런 쪽들 기본으로 계속 좀 봐주시는 게 좋겠고 비만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뭐 그 외의 종목들 상당히 좀 많이 있죠. 하여튼 올해는 유한양행 오스코텍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 많은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뭐 SK바이오팜 같은 대형주도 주가 빠지면은 가격 메리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 중소형 바이오 섹터주들도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짚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고요. 지금 주가 보면은 신규주들도 좀 많이 가고 있죠.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계속 가고 있는 상태. 의료기기 쪽들, 영상 진단 쪽들은 또 이제 반대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챙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체 치료하고 비만 당뇨. 근데 비만 당뇨도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눌림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제약바이오 좀 봐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올라가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가다가 조정받는 거나 아니면 갈채비를 하고 있는 것들에 올라타서 시세를 짧게 노리시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는 조금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는 거 올라타지 마시고 가다가 좀 쉬어가는 종목, 갈채비를 하는 종목, 순환매를 활용하는 방법 짧게 매매하자 이렇게 제약바이오 팁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더 곱씹으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